만약 제가 단 12분 만에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일본식 12가지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그 12분이 마치 마음 깊이 쉬고 난 것처럼 평온과 선명함과 에너지를 다시 되찾게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요코이 겐지입니다. 그리고 늘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규율은 지능을 이기고 혼란도 이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미루며 살아서 지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멋진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 12분입니다. 12분. 1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가 아닙니다. 오직 12분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어지러운 상태에 익숙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을 켜주시고 댓글로 무엇이 가장 자주 어지러워지는지 적어주십시오. 부엌인지 옷장인지 서류인지 방인지 욕실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 놀랍게도 삶에 대한 주도권도 함께 되찾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께 12가지 일본식 생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식의 단순하고 구체적이며 규율이 있는 방식과 현실적인 한국식 생활 감각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는 원칙입니다. 많은 가정의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지저분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깊고 일상적인 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규칙 없이 살고 반응하며 살고 습관적으로 쌓아가며 살아갑니다. 규칙 없이 살면 집은 더 이상 쉼터가 되지 않습니다. 집은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일본식 습관이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는 원칙은 단순한 미니멀리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서울 지하철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질서 속에서 움직입니다. 시스템에 경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집안의 무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는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릴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는 물건을 허용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와서 어떤 물건이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를 때 필요해서인지, 버리기 아까워서인지, 언젠가 쓸 것 같아서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무질서는 시작됩니다. 그 언젠가는 결국 꿈이 묻히는 장소이자 혼란이 쌓이는 창고가 됩니다.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간다는 이 규칙은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낼지 스스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결정이 결국 성격을 만듭니다. 마치 몸을 단련하듯이 뇌와 의지를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한 가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려놓는 비용은 내일 짊어질 비용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감정입니다. 택배를 받고 포장을 열고 새 것을 꺼내며 거울을 보면 작은 설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현실이 따라옵니다. 그 물건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새로운 것은 질서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창고가 되어가는 집에 쌓이게 됩니다. 창고는 사는 공간이 아니라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아무것도 놓지 않는 공간에서는 결코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단순하지만 실행은 매우 인간적인 과정입니다. 셔츠를 하나 샀다면 오래된 셔츠 하나를 내보냅니다. 컵을 하나 들였다면 이미 낡았거나 겹치는 컵 하나를 보냅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이 하나 들어왔다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하나를 나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삶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버리기가 아깝다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맞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뜻함이 물건에 묶여 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감정 뒤에는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습관이 되면 평온을 빼앗아갑니다. 일본에는 이런 사고방식을 담은 말이 있습니다. 기능을 하지 않거나 편안함을 주지 않는 것은 결국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추억이나 가격이나 타인의 시선을 이유로 물건을 남겨둡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집은 과거의 결정을 전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숨 쉬는 공간입니다. 저는 옷장이 마치 질서 없는 도시처럼 보이는 집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꽉 끼어 있는 옷들, 뒤틀린 옷걸이,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은 말합니다. 언젠가 정리할 거라고. 저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 지금 자신을 미루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옷장에서 자신을 미루면 건강에서도 잠에서도 꿈에서도 자신을 미루게 됩니다. 이 원칙은 옷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에도, 그릇에도, 장식품에도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이 원칙이 없으면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고 마음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결국 남는 것은 무질서이고 사라지는 것은 의욕입니다. 적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넣기 전에 묻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미 역할을 다한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에는 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옷은 이미 역할을 마쳤고 어떤 물건은 더 이상 지금의 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사진 속에 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집을 인천공항처럼 깔끔하고 기능적으로 유지하고 싶다면 들어오는 짐을 계속 쌓아두면 안 됩니다. 하나의 물건은 마음속 통로에 놓인 하나의 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자유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해서 드리고 내가 결정해서 내보낸다는 선언입니다. 작은 결정을 반복하면 큰 결정을 내릴 힘이 생깁니다. 낡은 티셔츠 하나를 내보내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해로운 습관도 끊지 못합니다. 뿌리는 같기 때문입니다. 놓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물론 추억이 담긴 물건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상자에 소중하게 보관하십시오. 그러나 집 전체가 추억 상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집이 아니라 과거입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내보내면 허전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한 시각적 소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숨이 편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집이 더 이상 당신을 압박하지 않습니다. 무질서는 소리 없이도 계속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죄책감과 스트레스의 형태로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내면을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쌓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기능적인 삶을 위해 산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바로 해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옷장 서랍 하나만 열어보십시오. 더 이상 나를 대표하지 않는 물건 하나를 찾으십시오.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일 수도 있고 죄책감 때문에 남겨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 들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면 이것은 나갑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규율은 달력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요리하면서 동시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청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대하는 방식 그대로 요리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열정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무질서하게 채소를 자르고 볶고 섞고 그릇을 여기저기 두고 결국 음식을 완성한 뒤 만족감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등장합니다. 설거지로 가득 찬 싱크대 얼룩진 가스레인지, 끈적한 식탁, 그리고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런데 그 나중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조용한 적이 됩니다. 나중에는 이미 피곤할 때 찾아오고 쉬고 싶을 때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오늘의 어지러움에 어제의 어지러움까지 더해집니다. 그렇게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일본에서는 미리 대비하는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의 행동을 조정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서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휴식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빚입니다. 그리고 빚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요리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은 그 빚을 만들지 않는 기술입니다. 밥이 익는 동안, 물이 끓는 동안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칼을 씻고 도마를 정리하고 그릇을 헹구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집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주방은 집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어지러우면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점심을 준비하며 채소를 자르고 도마와 칼을 그대로 두고 냄비를 올려둔 채 휴대전화를 보다가 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분명합니다. 하기 싫다. 몸은 그 순간 학습합니다. 주방은 버리다. 이제 같은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채소를 자르고 바로 도마를 헹구고 칼을 씻어 제자리에 둡니다. 물이 끓는 동안 조리대를 닦고 가스레인지를 정리합니다. 식사를 마쳤을 때 주방은 이미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청결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신 에너지의 차이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사람은 쉬고 싶고 가족과 이야기하고 싶고 차를 마시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방이 어지러우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질서가 계속 말합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 의식적으로 무시할 수는 있지만 몸은 속지 않습니다. 그 미완료는 스트레스를 높이고 인내심을 낮추고 짜증을 만들고 기쁨을 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입니다. 요리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은 바로 그 관리입니다. 이 습관에는 강력한 정체성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시작한 것을 끝내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리만 하고 정리를 미루는 행동은 결과만 중요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고를 강화합니다. 그 사고는 결국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하지만 요리하면서 정리하면 다른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나의 편안함은 과정 안에도 있다. 이 사고는 사람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리를 빨리 해서 동시에 정리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스템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입니다. 음식이 익는 동안 최소한의 정리를 하며 쌓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산더미가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적 진실이 있습니다. 쌓인 설거지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같습니다. 첫날에는 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친 날, 버틸 힘이 없는 날 터집니다. 그때 사람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버겁다고. 맞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주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갈등을 줄이고 관계의 긴장을 줄이고 누가 설거지를 할지에 대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없앱니다. 거대한 부담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작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더 중요합니다. 대신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무질서는 더 크게 느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행동으로 질서를 유지하면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능력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자존감을 높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몰아서 정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거나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은 의무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삶은 나를 지탱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삶을 가볍게 만든다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책임하게 가볍게가 아니라 질서를 통해 가볍게입니다. 요리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은 하루의 끝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한번 다르게 해보십시오.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와 약속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있기를 기다리는 순간마다 작은 행동을 하나 합니다. 사용한 것을 씻고 조리대를 닦고 기본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식사를 마칠 때 집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신 자신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모든 물건에 제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너무 단순해서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통제감 불안,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을 잃고 집중을 잃고 구조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집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어디에 둔지 모르는 열쇠 분명 여기 있었던 것 같은 서류 갑자기 사라진 안경.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뇌는 하나의 신호를 받습니다. 지금 나는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일본에서는 제자리에 대한 집요할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시간에 대한 존중, 에너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신의 정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어떤 물건이 자리를 갖지 못했다면 그것은 잘못 놓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밖에서 사는 삶은 결국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자신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에 몇 번이나 물건을 찾고 있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찾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탐색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마치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계속 쌓입니다. 한 방울은 괜찮지만 수백 방울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물건에 고정된 자리가 없으면 뇌는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을 좋아합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규칙을 원하고 그래서 혼란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모든 물건에 자리를 주는 것은 뇌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괜찮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열쇠는 아무데나 두는 것이 아니라 걸어두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아무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서류는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파일과 위치와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자리를 가지면 기억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억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찾는 것도 모두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미 현대의 삶은 충분히 우리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까지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제자리가 없는 집은 결국 그 사람이 즉흥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 즉흥적으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소모입니다. 계속해서 즉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뇌가 쉴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자리를 준다는 것이 경직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연한 구조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이 끝났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자고 먹고 쉬는데도 계속 지쳐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을 보면 대부분 물건이 제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시스템 없이 사는 것은 의지에 의존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의지는 결국 소모됩니다. 일본에서는 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피곤해도 지하철은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힘든 날에도 집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모든 물건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순간 당신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은 날에도 유지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환경이 예측 가능해지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이미 바깥 세상에는 뉴스 문제 변화, 책임이 넘쳐납니다. 집까지 또 하나의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은 마음이 경계를 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건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혼란은 내부의 혼란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건에 자리를 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나는 정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돌보는 사람이다. 나는 허둥대며 살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선언이 쌓이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바꾸려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일본식 방식은 다릅니다. 폭발적인 노력보다 지속적인 변화를 선택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열쇠, 지갑, 휴대전화. 매일 사용하는 3가지의 자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일주일만 지나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찾으면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움직이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4번째 습관은 잠들기 전 3분 정리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아주 짧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어떻게 쉬고 어떻게 꿈꾸고 어떻게 아침을 맞이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란이 가득한 공간에서는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도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뇌는 명령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뇌는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무질서는 뇌에게 위험 신호로 작용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한 가지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반드시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삶은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뇌는 언제 끝났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바로 작은 의식입니다. 잠들기 전 3분은 집을 완벽하게 청소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정리하면 됩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신발 소파 위에 놓인 겉옷 싱크대에 남아있는 접시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난 물건들. 완벽함이 아니라 의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경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뇌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을 감정의 기준으로 저장합니다. 무질서를 보면 내부에 소음이 남은 상태로 잠에 들어가고 정돈된 모습을 보면 안정된 상태로 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8시간 이상을 자고도 피곤하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침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완전히 경계를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3분의 의식을 실행하는 순간 당신은 신경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고.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많은 여성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돌보고 항상 대비하고 늘 긴장 속에서 살아온 몸은 그 상태를 기본값으로 학습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이 습관은 그 몸을 다시 교육합니다. 이제 끝이 있다는 것,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오늘 충분히 해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호흡이 느려지고 리듬이 안정되고 몸은 자연스럽게 마무리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명상과 같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향도, 음악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의도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미완료를 남기지 않고 잠든다는 것입니다. 그 미완료는 잠 속으로 들어가고 다음 날의 에너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장면이 정돈되어 있다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허둥대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침은 전날 밤의 연장선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루는 알람이 울릴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전날 무엇을 남겨두었느냐에 따라 시작됩니다. 오늘의 3분은 내일의 20분을 만들어줍니다. 찾고 치우고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혼란 속에서 아침을 맞이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습관은 아침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소한 다툼을 줄이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있는 느낌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의지에 달린 일이 아니라 선택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3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일수록 더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날에 가장 필요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습관은 현관이 집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싶다면 거실도 주방도 방도 보지 마십시오. 현관을 보십시오. 현관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언입니다. 집이 당신에게 그리고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처음으로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일본에서는 현관이 단순한 출입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바깥 세계를 내려놓고 안으로 들어오는 전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습니다. 바닥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전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리 위에 있지 않고 싸움 속에 있지 않고 소음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몸이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집에서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관이 보관소처럼 변합니다. 가방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신발이 엉켜 있고 서류가 쌓여 있고 열쇠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뜯지 않은 택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밖에서 가져온 혼란을 집 안으로 그대로 퍼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바깥과 안의 경계가 사라지고 진짜 휴식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마음은 끝까지 집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늘 어딘가 밖에 남아있고 늘 긴장 상태에 있고 늘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현관은 집에서 가장 화려한 공간일 필요도 없고 가장 비싼 공간일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명확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바깥의 정리가 마음의 정리를 만듭니다. 이 습관은 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계의 문제입니다. 바깥에서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안에서 지치게 됩니다. 열쇠를 둘 자리가 있고 가방을 둘 자리가 있고 신발을 둘 자리가 있고 밖에서 가져온 모든 것에 자리가 있다는 것은 신경계에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이 경계는 치유입니다. 바깥 세상은 이미 충분히 요구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재촉하고 압박합니다. 집이 그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은 몸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물론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신발을 벗고 생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반 하나, 트레이 하나, 고리 하나, 간단한 신발장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소음이 끝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무엇을 둬야 할지 모르면 마음은 계속 바깥 상태를 유지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처리하고, 계속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가지면 몸은 이해합니다. 이제 더 이상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집에 와서도 계속 예민하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이유가 꼭 일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바깥의 상태를 끝내지 못하고 그대로 집 안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현관은 감정의 경계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침범이 일어납니다. 이 습관은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현관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혼란은 집 안으로 퍼집니다. 신발이 거실로 들어오고 가방이 식탁 위에 놓이고 서류가 소파 위에 쌓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누가 이것을 여기에 두었는지, 왜 항상 어지러운지. 작은 문제 같지만 계속 쌓이면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관이 정리되어 있으면 질서는 훨씬 쉽게 유지됩니다. 혼란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에서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간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넓은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원룸에서도 소박한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관은 또 하나의 심리적 효과를 가집니다.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왔을 때
정돈된 공간이 보이면 몸이 안도합니다. 나를 받아주는 공간이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 공간입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평생을 돌보고 책임지고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각각의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정하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강박이 아니라 존중으로,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6번째 습관은 설거지를 바로 끝내서 사이클을 닫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너무 사소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소한 것이 결국 전체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아주 민감한 부분, 바로 미루는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싱크대에 설거지를 남겨두는 것은 단순히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정신적 선택입니다.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 뇌는 미완료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문제는 설거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속에 쌓이는 보이지 않는 부담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 하나하나가 머릿속 공간을 차지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작은 미완료가 쌓이면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바로 끝낸다. 몇 초면 끝나는 일은 남겨두지 않는다. 설거지를 사용한 직후에 바로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원칙입니다. 사용했다면 바로 씻고 끝냅니다. 그 순간 뇌는 완료라는 신호를 받고 작은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은 크지 않지만 반복되면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쌓인 작은 완료 경험은 자신에 대한 효능감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설거지를 남겨두면 뇌는 계속해서 미완료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미완료는 하나의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나는 괜찮지만 수십 개가 쌓이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루는 습관은 시간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자신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을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면 계속 미루게 됩니다. 이 습관은 즉각적인 행동을 훈련합니다. 즉시 행동하는 능력은 뇌의 실행 기능을 강화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바로 실행하는 힘, 게으름에 끌려가지 않는 힘을 키워줍니다. 설거지를 바로 하는 행동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미루지 않고 쌓아두지 않고 지금 처리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집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작은 공간 하나가 전체의 감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가 더러우면 주방이 무겁게 느껴지고 주방이 무거우면 집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방이 어지러워서 들어가기 싫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졌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미완료 때문입니다. 설거지를 바로 끝내면 그 부담이 사라집니다. 집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이 습관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문제를 내일로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문장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동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기분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몇 초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몇 초의 행동이 몸에 새로운 기준을 심어줍니다. 끝내는 것이 미루는 것보다 낫다는 기준입니다. 특히
피곤할 때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성격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습관은 떠다니는 바구니, 즉 유연한 정리입니다. 저는 이 습관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오해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정리는 딱딱하고 긴장된 상태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정리가 아니라 불안을 통째로 포장한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정리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떠다니는 바구니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하지만 매우 지혜롭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제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용 중인 물건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읽고 있는 책, 처리해야 할 서류들. 문제는 그것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임시 상태가 흩어지면 혼란은 결국 지속적인 상태가 됩니다. 떠다니는 바구니는 그것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임시로 모아두는 공간 지금은 여기라는 신호를 주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뇌가 미완료 상태도 관리되고 있다고 느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물건이 확정된 자리도 없고 임시로 둘 자리도 없다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끝난 것인지 아닌지, 처리해야 하는지 아닌지 계속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떠다니는 바구니는 그 소음을 제거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밤에 읽던 책, 아직 끝내지 못한 손작업 검토해야 할 문서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혹은 일주일이 끝날 때 바구니를 비웁니다. 각각의 물건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집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적인 질서입니다. 많은 집에서 문제는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임시 상태를 위한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치우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떠다니는 바구니는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감정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지나치게 엄격한 정리는 사람을 지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유연한 정리는 사람을 지탱해 줍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일관성은 사용되는 시간도 있고 움직이는 순간도 있고 동시에 마무리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습관에는 깊은 심리적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오늘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큰 안도감을 줍니다. 많은 여성들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떠다니는 바구니는 말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관리되고 있다고. 이 메시지는 불안을 낮춰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바구니를 단순히 쌓아두는 공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한히 모으는 장소가 아니라 임시로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다니는 바구니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의 리듬에 맞게 바구니를 점검하십시오. 하나씩 결정하고 하나씩 마무리하십시오. 그 결정 하나하나가 당신을 질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습관은 특히 창의적인 사람, 활동적인 사람, 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삶을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시스템이 생기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8번째 습관은 세로로 접기, 즉 보이는 것이 곧 선택이라는 원칙입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옷장을 정리하는 기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선택되지 않고 선택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시각의 힘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뇌는 논리보다 먼저 눈으로 판단합니다. 옷이 가로로 쌓여 있고 아래에 숨겨져 있고 겹겹이 가려져 있으면 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계속 남아있고 비슷한 옷을 반복해서 구매하게 되고 옷장은 가득한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옷의 양이 아니라 가시성입니다. 세로로 접는 것은 단순한 미적 정리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눈에 모든 것을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뇌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 잘 선택하고 더 많이 활용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습관은 풍요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면 더 소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 정리된 상태에서는 이미 충분하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 인식이 행동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공허함 때문에 구매합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명확함과 질서, 그리고 인식으로 채워집니다. 세로로 접는 과정에서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을 실제로 사용하는지, 무엇을 사용하지 않는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산 옷,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옷 죄책감 때문에 남겨둔 물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죄책감으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기능과 가치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기능하지 않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 감사하고 보내줍니다. 이 습관은 숨겨진 죄책감을 줄여줍니다. 쌓아둔 물건은 조용한 죄책감을 만듭니다. 돈을 쓰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면의 목소리가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정리하고 선택하면 그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세로로 정리된 옷장은 시간을 돌려줍니다. 더 이상 모든 옷을 뒤집어가며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보고 선택하고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혼란도 짜증도 줄어듭니다. 이 습관은 정체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옷장이 정리되어 있으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싸우듯이 시작하지 않고 선택하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반복되면 삶 전체의 태도가 바뀝니다. 차분하게 선택하는 사람, 명확하게 판단하는 사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 정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며 결국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9번째 습관은 여유 공간을 남기는 것입니다. 전체의 일정 비율, 약 10%의 빈 공간이 마음의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이 습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워두는 것을 불안하게 배우고 혹시를 대비해 모든 것을 채우는 것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서랍을 채우고 옷장을 채우고 일정표를 채우고 삶 자체를 가득 채우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빈 공간이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빈 공간은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것입니다. 서랍이 가득 차 있고 선반에 여유가 없고 옷장이 숨 쉴 공간 없이 빽빽하다면 뇌는 하나의 신호를 받습니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뇌는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의 상태는 불안과 예민함, 그리고 지속적인 피로를 만들어냅니다. 일정한 비율의 빈 공간을 남기는 것은 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충분하다고. 우리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뇌는 공간이 있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눈에 보이는 여유, 물리적인 여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실수를 받아들이게 하고 변화를 허용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채우는 사람들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 필요할까봐 보관하고 언젠가 쓸 것 같아 쌓아두고 대비한다는 이유로 결국 넘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혹시는 결국 계속 긴장 상태로 사는 또 다른 방식일 뿐입니다. 공간을 비워두는 것은 하나의 신뢰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뢰. 새로운 것이 들어와도 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신뢰. 모든 것이 채워져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신뢰입니다. 이 습관은 집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에도 적용되고 관계에도 적용되고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쉴 공간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숨 쉴 틈 없이 채워진 삶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집안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 않고, 모든 요청에 응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채우지 않고 가만히 머무를 수 있는 여유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깊은 치유입니다. 서랍에 여유를 두고 선반에 빈 공간을 남기고 옷장에 숨 쉴 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더 이상 여유가 없다고 외치는 환경 속에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습관은 하루 5분 지치지 않는 규율입니다. 이 습관은 일본식 방식의 핵심이 담긴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정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 한 번에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희생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어지는 지속성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 한 공간에 집중하는 정리. 집 전체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곳 단 5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5분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속에는 중요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고통과 동일시합니다. 힘들어야 의미 있다고 믿고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잊습니다. 하루 5분은 토요일에 2시간 동안 지친 상태로 하는 정리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 습관은 내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더 이상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그저 5분을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5분은 힘든 날에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습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매일의 작은 성취입니다. 뇌는 성취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정리하고 다음 날에는 서랍을 정리하고 그 다음 날에는 거울을 닦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집 전체가 유지됩니다. 혼란 없이, 피로 없이, 죄책감 없이 유지됩니다. 이 습관은 노력에 대한 인식도 바꿉니다. 더 이상 정리를 벌처럼 느끼지 않고
돌봄으로 느끼게 됩니다. 공간을 돌보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돌보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또한 이 습관은 미루는 습관을 줄여줍니다. 5분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만들지 않고 저항을 일으키지 않으며 핑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규율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규율은 다른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건강계획 선택관계, 경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5분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11번째 습관은 정리를 명상처럼 하는 것, 즉 일상 속에서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 습관은 매우 깊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순히 청소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정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청소를 사소한 일로 보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고 벌도 아니며 해야만 하는 의무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훈련이고 연습이며 현재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찰의 수행자들은 매일 바닥을 쓸고 닦습니다. 더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청소는 필요와 의무의 상징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행동하면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저항하고 에너지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마음으로 하면 전혀 다른 경험이 됩니다. 정리를 명상처럼 한다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행동만 하면서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보지 않고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소음 없이 지금의 행동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당신과 움직임 그리고 현재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정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걱정을 예측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휴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아니라 머리 때문에 피곤합니다. 이 습관은 현대의 삶이 빼앗아간 능력, 즉 지금에 머무는 힘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치료와도 같습니다. 불안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낮추고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조용히 앉아서 오랜 시간 명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이블을 닦는 행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표면이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호흡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명상이며 일상 속에서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이 습관은 집과의 관계도 바꿉니다. 더 이상 집은 나에게 일을 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대상은 더 잘 돌보게 됩니다. 그 돌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집중하며 정리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의 감정이 생깁니다.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다는 것, 나만의 자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감정은 매우 강력합니다.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게